혜성아, 날씨 너무 좋지 않아? 아유, 날이 너무 좋아. 우리 봄나들이 한번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너무 좋지. 난 너무 나도 며칠 전에 갔다 왔다. 어머 정말? 한강에 요트 탔어. 볼래? 어떻게 우리 빼고? 야, 너는 보여줄게.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어디를 돌아다녀. 어디 봐. 잠깐 사진 찍어야 돼. 오, 봐봐 이거 봐봐 요 요트 타고. 어머 세상에. 야 너 잘 보이니? 이렇게 가까이 대고 봐. 봐봐. 응? 나는 이런 거 잠깐 가끔 안 볼 때는 남의 핸드폰으로 돋보기 어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 응? 진짜? 그냥 확대하면 되잖아. 야 누가 그런다고 생각하겠어. 확대 안 되는 것들 있잖아. 50세가 넘으면 시작되고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알퇴된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당신을 향한 경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사고 위험을 높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안질환. 눈은 관리만 잘하면 질병을 피할 수 있을까? 시기만 다를 뿐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노년기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안질환. 여러분이 간과하고 넘겼던 눈 건강의 모든 것이 공개된다.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어머 오셨다. 어머 아니야. 우와 얘들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야 그게 무슨 추태야 빨리 접어. 야 무슨 축제라니 내가 큰절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할 안과 전문의 김명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눈이 나빠서 잠깐만 가까이 가서 뵈도 될까요? 약간 부담스러우려고 하네요. 선생님 눈 좋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시력 교정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원래 안경을 꼈었는데요. 아 네. 예전에는 안과 의사들은 수술을 안 받는다 뭐 그런 얘기도 네, 그런 얘기 있었는데. 분명히 저도 들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꽤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스스로 수술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몇 살이세요? 저는 50대예요. 말도 안 돼. 네? 너무 젊어 보이신다.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저랑 진도를 나가신다고요? 저희들 지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그러니까 시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확대를 하지 않으면 또 아니면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그런 어떤 솔루션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닌가 싶어서요. 네, 뭐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드리고 여러 가지 눈에 대한 정보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네. 이제 가까이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노안이에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노안이에요. 혹시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카메라는 여러 개의 렌즈를 쓰지만 사람의 눈은 굉장히 단순하게 한 장의 렌즈로 초점 조절이 다 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수정체인데요. 수정체가 두께랑 모양이 바뀌면서 초점 조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서 눈이 차지하는 기능,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최초의 남학생이야. 안녕하세요. 1981년 데뷔한 개그계의 살아있는 전설. 맛깔나는 연기와 재치 있는 입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개그맨 이상훈. 그가 장수고를 찾은 이유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있는 민물고등학교에서 장수고로 전학 온 매기 매운탕 이상훈이라고 해요. 어머 반갑다. 너무 귀여워. 반갑다. 엄청 오랜만이다. 니네 알잖아. 내가 병이 많아. 한 43가지 정도 되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거 수술 큰 거 4번 했고, 예. 그리고 요새 약 먹고 있고. 어머 즐겁구나 모든 게 너는. 그럼 즐겁지. 웃으면서 아픈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제가 요새 고민이 좀 있어요. 눈에 뭐가 낀 것 같이, 예. 뭔가 조금 이렇게 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에 또 어떨 때는
사물이 다 두 개로 보여요. 난 알 것 같아. 예. 잠이 덜 깬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리고 머리도 두통도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전화 가서 선생님한테 좀 배워볼라. 잘했다. 오늘 배워볼 주제가 바로 실명위기, 봄철 백내장 주의보가 되겠습니다. 봄철 백내장 주의보가 되겠습니다. 백내장 하면 눈이 그러니까 하얗게 뿌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백내장이 가장 많기는 한데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약물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거나 수정체가 뿌옇게 되는 건 다 통칭해서 백내장이라고 부릅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는 암흑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만 들어보신 백내장을 체험할 수 있는 특수한 안경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뿌옇게 보이게 될 텐데요. 조심해서 한번 교실을 걸어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걸어봐. 걸어봐.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도인이 된 것 같아요. 어, 저 산꼭대기 구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막막하네요. 예. 그래서 백내장은 뭐 걷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까지도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눈처짐 이게 사실은 눈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피부의 노화에 의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은 시야도 좁아지고 스스로 눈꺼풀 힘으로 눈을 못 뜨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눈꺼풀 수술하는 효과는 있긴 한데 눈꺼풀 처짐을 우리가 안검하수라고 그러는데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 백내장 발생 확률이 약 1.5배 정도 높더라 하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 수술을 잘한 거네요. 어머, 했구나. 했어?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백내장이랑 연관 짓기는 힘든데 그 비만, 비만요? 살이 찐 사람들이 백내장이 더 잘 생긴다. 아, 그래요? 살찌는 건 정말 백해 무익이네. 그렇죠. 만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비만 수술을 해서 체중을 감소한 그룹하고 비만 수술을 받지 않은 그룹, 비만인 그룹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체중을 감량한 환자에서 백내장의 위험도가 약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신기하다. 특히 60세 이전에 체중 감량을 하면 백내장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이제는 다이어트가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눈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도 해야 되네요. 그죠? 예. 살 많이 빼야 되겠다. 열심히 빼야 되겠다. 만약에 백내장이 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답답하죠. 엄청 답답할 것 예. 같아요.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겠죠. 백내장 환자의 시야를 지금 시뮬레이션한 그림이 있습니다. 오, 안개가 아주 짙게 낀 그런 느낌이에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이제 왼쪽이 선명한 정상적인 시야인데 오른쪽은 백내장이 있는 환자의 시야예요. 우리 여자들 화장할 때 거울을 보는데 거울이 뿌해가지고 화장하는데 안 보일 때 그 느낌 있잖아. 딱 그 느낌이네.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화가 모네 아시죠? 네. 모네 인상파 화가. 네. 네. 근데 모네도 백내장이 생기면서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너무 다른데요? 왼쪽 이제 그림 굉장히 화사하고 이쁘죠. 근데 이제 백내장이 생긴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옥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아. 색감이 중요한 화가분들의 경우에 화풍까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아니 충격적이네요. 네. 그 잘 안 보이니까 우울해지면서 색이 더 저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렇게 진행이 되다가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생길까요? 그렇죠. 심해지면은 완전히 안 보이게 돼서 전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백내장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실명 원인 1위가 바로 백내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저희는 관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뭐 눈 관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백내장 걸리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나이 드시면 반드시 그게 오시더라고요. 맞아. 요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예. 네. 근데 봄철이 눈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 혹시 아시나요? 아니 봄이 뭐 봄나들이 가고 꽃 보고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운동 축구하러 가고 그러고 꽃가루 알러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저 나무들의 나뭇잎 같은 것들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꽃가루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날릴 거야 아마. 바람이 문제인가요? 뒤에 있는 건물들이 어떤가요? 조금 뿌였네요. 황사인가요? 미세먼지 황사. 정답입니다. 네 글자 미세먼지.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는 눈 표면에 자극을 많이 주겠죠. 눈 표면에 그렇게 자꾸 상처가 생기고 자극이 되다 보면은 바이러스 질환도 잘 생길 수 있거든요. 눈에 바이러스 질환이 생기는 게 바로 바이러스 결막염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눈병이죠. 네. 맞아요. 실제로 3월에서 5월에 바이러스 안질환으로 안과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2018년 통계를 보면은 그 3달 동안 약 한 80만 명이 안과 진료를 받으셨대요. 엄청나요. 그림에서 또 한 가지 또 눈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모자도 안 썼고 선글라스도 안 꼈고. 그리고 손을 한쪽을 주머니에 넣고 있어. 넘어져서 낙상 사고로 인해서 눈을 다칠 확률이 있네요.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라고 생각해. 정답입니다. 어머,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해롭습니다. 아 자외선이요? 눈에서 선글라스 안 쓰고 있다 보면 각막에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이요? 빛이 통과하는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해주는 수정체도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상의 결과는 백내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햇빛 아래에서는 선글라스를 꼭 쓰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게 막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사실은 은근 생활에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아주 되게 많이 떨어뜨리는 확 아프지도 않으면서 은근히 기분 나쁘면서 불편한 그런 병인 것 같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연령 이상이 됐을 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질환입니다. 우리도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적한 공원을 홀로 걷고 있는 오늘의 휴학생. 눈이 많이 불편한 걸까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구나. 앞이 희뿌연한가 보다. 근데 너무 젊어 보이는데?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걷다가 급기야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어머. 가볍게 걷는 곳조차 불편한 오늘의 휴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내장으로 고생하는 58세 고승아입니다. 백내장으로 고생 중인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눈이 정말 참 좋아서 뭐 관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또 안과 가본 적도 없었어요. 한 2018년 그쯤에 제가 눈이 좀 뻑뻑하고 약간 시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안과를 가봤죠. 그랬더니 안구 건조증이라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안구 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좀 지났는데도 계속 그 증상은 똑같고 또 더 침침해지고 뭔가 뿌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또 이제 안과를 여기저기 여러 군데 가보게 됐어요. 안구 건조증에 이어 그녀에게 닥친 또 다른 시련. 백내장이라는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뭐 침침하고 이런 느낌이 계속 들고 뿌옇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참을 때까지 참아 보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참다 뭐 도저히 안 돼서 2020년 5월쯤에 제가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죠. 제가 큰 화원 꽃집에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온통 다 큰 비닐하우스예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는 형광등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름 되면 그 비닐하우스가 빛이 엄청 이게 흡수를 해서 거기서 오는 빛 반사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60세까지도 일하시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진짜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하고. 저도 사실은 그 매일 그 인공 눈물 있잖아요. 나오기 전에 그걸 꼭 넣어요. 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전체 인구의 약 5%. 그러니까 한 25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래요? 그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1년 동안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으셨다고 해요. 상당히 많네요. 시리고 뻑뻑한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백내장이 조금 더 빨리 생기고 조금 더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휴 학생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식사 준비를 하려는 듯 주방의 모습을 드러낸 휴 학생. 그녀의 점심 메뉴는 신선한 과일과 간단한 토스트입니다. 눈이 안 좋고 불편하면 또 그거를 하기가 힘들어.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프렌치 토스트 해 먹으려나 보다. 간단하게 먹는 거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요리를 시작한 휴 학생. 계란물을 잔뜩 묻힌 빵을 프라이팬 위에 올리고 서서히 익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요리 도중 눈이 많이 불편한 모습입니다. 빵을 굽는 잠시 동안 여러 차례 눈을 비비는데요. 저게 열기랑 알게 모르게 그런 거 올라오거든. 요리를 할 때 그 뜨거운 김 같은 거나 연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눈이 더 시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따갑고 계속 눈 꺾인 것처럼 불편하고 그래요. 요리가 아주 불편한 일이구만. 저게 아마 그 열기도 있고 그니까요. 그다음에 요리에서 나오는 그 연기 뭐 그런 것도 눈에 영향이 좀. 가끔 이렇게 보안경 같은 거 끼고 집에서 요리를 할 때가 있거든. 근데 보면은 보안경 앞에 기름 성분이 있어. 그러면 소주로 뿌려서 닦아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이 이렇게 타고 도는 거야. 기름 성분들이 공기 중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눈을 자극하고 따갑게 만들고 이제 따가워서 계속 눈 표면이 손상이 되다 보면 침침하게 더 보이게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백내장이 있으면은 요리할 때 음식 재료 같은 것도 잘 안 보이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은 요리 중에 쓰게 되는 기름 같은 것들이 눈에도 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환기를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왜 기름에다가 이렇게 칙 하다가 왜 팍 튀겨가지고 눈에 튀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접 튄 거는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눈 표면에 손상을 일으키죠. 네,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죠. 진짜 조심해야 돼. 힘겹게 요리를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휴 학생. 토스트 위에 설탕을 뿌리려는데 이게 근데 설탕이야. 잘 안 보여. 소금이야. 소금이야, 설탕이야, 조미료야. 설탕과 소금을 구분하려 글씨까지 써놨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듯한데요. 아, 저게 안 보이는 거. 결국 맛을 보고 나서야 설탕을 찾아낸 휴 학생. 맛을 보시네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게 제일 정확해. 나는 스프레이 머리에다 뿌리는 스프레이를 얼굴에다 뿌려가지고 제대로 고장했겠는데? 스프레이만 보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설탕을 찾아 요리를 마무리합니다. 프렌치 토스트가 이렇게 힘든 요리였나요?
힘들게 만든 만큼 맛도 좋은지 허겁지겁 식사를 시작한 휴학생. 최대한 간단하게 차려 먹으려 해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데요. 아무래도 눈이 침침하니까 작은 글씨는 더 못 보는 경향이 있어요. 괜히 백내장 이후에 시력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식사 후 거실로 나와 휴식을 취하는 휴학생. TV를 보는 듯 한데 이마저도 눈이 불편한 모습입니다. 초점이 안 맞아, 안 맞아. 오늘따라 이렇게 눈이 침침하지. 아우. 보이지 않는 답답함에 급기야 TV 앞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하지만 이내 눈이 불편한 듯 계속 눈을 깜빡이는 휴학생. 아, 짜증나. 아우. 뭐 되는 게 없네. 아. 진짜 그러겠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탓에 혼자서는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그녀. 매일 우울함 속에 살아간다는데요. 정말 매일매일이 우울해요. 어렸을 때 눈 관리를 좀 제대로 잘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러다 정말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커요. 그렇지. 방으로 들어온 휴학생이 무언가를 분주히 찾는 모습인데요. 보안경 아니 뭐야? 갑자기 안대를 착용하는 휴학생. 아니, 안 된대. 안 돼. 커튼, 베란다 창문, 테이블, 이건 화분, 침대고, 커피 머신, 토스터기, TV, 테이블. 아이고. 나중에 안 좋아지면 실명될 수도 있잖아요. 실명이 되면 앞을 못 보니까 야외 활동은 꿈도 못 꾸겠죠? 집에서만 생활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연습 한번 해본 거예요. 다치면 큰일 나잖아요. 연습하는 거야? 세상에. 가슴 아프다. 안대를 착용한 채 집안 이곳저곳을 누비는 휴학생.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실명 연습을 한다는데요. 그녀가 진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생이 정말 괴로워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말 걱정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못하면 정말 답답하고 살기 싫을 것 같아요. 남은 인생 동안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보고 싶어요. 상훈 학생,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제가 왜 공감을 하냐면 저도 거실에서 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래서 화면의 크기를 계속 늘려왔어요. 근데 결국은 똑같이 앞으로 가게 되더라. 안 보여요, 이제. 정말 실명 연습이라는 말 자체가 난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백내장 초기에는 사실 노안하고 증상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서 쉽게 알아채기가 힘들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백내장입니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실 좀 많이 놀라지거든요. 눈이 더 나빠져서 완전히 깜깜하게 안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도 하세요. 저는 그거 상상하기도 싫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저분은 또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도 안구 건조증이 있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잖아요. 백내장 수술 이후에 가장 흔한 합병증이 안구건조증이에요. 아, 합병증이야? 수술 직후에 관리하셔야 되는 거는 안약을 먼저 잘 넣으시는 거예요. 네. 안약 넣어보세요. 그럼 보통 어떻게 넣으시나요?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넣으시죠. 네. 그렇게 넣다 보면은 눈을 누르기가 쉬워요. 맞아. 그렇죠. 예. 그래서 수술한 눈 절대 누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서 안약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래쪽 눈꺼풀을 당기면서 위쪽을 살짝 보시면은 아래쪽에 흰자위가 생기죠. 거기다가 한 방울 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시야 혼탁은 물론 더 나아가 실명까지 유발하는 질병 백내장. 자외선과 외상, 노화에 의해 고통받는 우리의 눈. 시기만 다를 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백내장. 백내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단 한 가지 방법.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 그렇다면 백내장 수술은 빨리 해야 할까? 천천히 해야 할까?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백내장의 위협에서 벗어나라. 예. 좋아요. 불편을 느끼기 시작할 때 바로 수술을 받을 것인지 생각이 각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그냥 백내장은 누구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수술을 급하게 서두르니 그냥 조금 더 이거를 잘 제 눈을 관리해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티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불편을 겪어본 사람들은 저기서 뭐 조금 더 쓰고 있다가 하고 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불편해 본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고 힘든데 무슨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 당장 해야지. 그건 성질이 급해서 그런 거야, 상훈아.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예민하고. 조금만 있나 참아봐. 근데 봐봐, 이게 그렇지. 어떤 일상적인 불편함이다. 그냥 단순히 그 정도인데 이건 병이야. 병은 키우는 거 아니랬어. 그럼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안 보인다고 지금. 아니 선생님 제가 라식 수술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빴기 때문에 근데 주위에 이제 그 라식 수술이라는 게 시작되고 나서부터 막 우후죽순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들이 부작용이 많더라고. 어허. 초창기에 했던 분들이.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느꼈지. 아, 이게 좀 기다려야 된다. 스스로 조금 그게 안 보이고 뭔가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생활은 어차피 사는 게 불편해. 사는 건 다 전쟁이야. 전부 불편해. 아니야. 라식 수술을 내가 하기 전에 눈이 얼마나 나빴냐면 책을 이렇게 봐야 될 정도로 마이너스 6.25 난시였어.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이걸 렌즈를 다 빼야 된다는 거야. 빼고 아이를 낳고 했는데 아이의 탄생 순간 애를 못 본 거야. 아니 안경을 쓰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안경을 바로 못 꼈다고 그때. 아니 그냥 안경 준비하고 끼셔야죠.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말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누려야 될 삶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불편하자라는 말이 아니야. 불편한 거야. 어느 정도 스스로 감내하고 운동해서 더 좋아질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것들이 나와. 좋은 것들이 나올 때 해야지. 네가 말하는 거는 내가 그냥 불편함을 참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지금 넌 체험을 못했단 말이야. 나 지금 불편해. 아니 근데 넌 백내장까지는 진단을 안 받았잖아. 나는 당뇨도 있고 지금 노안도 이미 와 있고 그다음에 백내장 초기 증상 그다음에 어리덧하니까 이게 지금 생활에서 끼치는 이 해악이 말도 못하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상훈이는 여러 가지가 다 아프고 불편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예민하게 더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불편하지만 참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기다렸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그 수술이란 걸 택해야 된다 이거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야.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버티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백내장만 하는 게 아니라 백내장을 하면서 노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렇지. 완 플러스 1타 완이잖아. 2피. 네가 좋아하는 1타 쌍피. 우리가 이제 백내장을 초기에 갖고 있다든가 노안이 서서히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었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눈 관리를 좀 더 신경 쓰고 그러면서 굳이 수술은 어느 순간은 언제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여러 가지가 다 아프잖아. 그럼 몸 상태를 먼저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거지.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그거 힘들어. 아니야, 언제든지 늦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그건 네 생각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 아니야. 내가 어느 날 눈이 침침해서 아이라인을 그리는데 아이라인이 삐뚤빠뚤했던 거야. 근데 난 몰랐어.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 근데 다른 사람은 오늘 아이라인이 많이 삐졌는데요? 나 그 얘기하는 순간 돋보기 들고 이렇게 봤더니 진짜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되게 느끼는 게 내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이 좀 낮아지더라고. 근데 만약 이게 그냥 좀 더 잘 보이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내가 몸이 건강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백내장 수술이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는 굳이 더 참아봐야지 이러다가 큰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 당연히 백내장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백내장이란 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예시하고 아 빨리 우리는 수술해야지라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좀 되게 중요한 게요. 아까 석정이가 눈을 이렇게 계속 좋아지게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백내장이 수술 없이 자연적으로 혹시 치유가 나거나 더 좋아지는 상황이 가능한가요? 일단 탁해진 부분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이상 진행이 되면은 수술을 고려하는 게 맞고 또 너무 심해지면은 수술이 좀 까다로워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는 맞는데 침침하게 보이는 원인이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치료 가능한 다른 원인. 예를 들면 나는 안경 쓰는 게 너무 편한데 안경이 안 맞는데 이게 백내장이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해달라는 것도 틀린 얘기죠. 그리고 안구건조증도 마찬가지로 눈을 침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데 그거는 치료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치료 가능한 부분부터 치료하고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고 그 증상이 백내장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수술을 그때 이제 결정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내장이 노안은 누구나 피해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도 노안이 좀 시작됐다고 생각을 맞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안과에서 눈 검진 받으시고 건강한 눈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노년기에 접어들었지만 눈 건강은 걱정 없다는 오늘의 우등생. 어우, 철쭉, 튤립. 예쁘네. 향기도 좋고, 아이고, 예뻐. 향기 좋다. 예쁘다. 노란색이 아주 색깔도 이쁘기도 해라. 아이고. 와, 향기도 좋네. 꽃구경에 푹 빠진 한 여인. 선글라스까지 딱 끼고 나오셨네. 야, 선글라스 껴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선글라스가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 UV 차단되는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선글라스까지 낀 걸 보니 오늘의 우등생 맞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백내장 질환을 극복한 59세 김정숙입니다. 같은 나이 때네, 수학생이랑. 지금은 매일 외출을 하며 꽃구경을 즐긴다는 우등생.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꽃구경을 싫어했다는데요. 뭐가 보여야 좋아하죠. 색깔이 구분도 안 가고 자꾸 뿌옇게 보여서요. 아, 색깔도 그렇구나. 남들은 예쁘다는데 나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밝은 학생을 보니까 참 좋아. 눈이 뿌옇게 보였다고요?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 남편이 먼저 백내장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한테 나타났던 정상이 나한테도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늙는 게 죄다. 뿌옇게 뭐가 떠다니고 글씨도 안 보이고 눈이 뻑뻑했어요. 눈이 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에 눈곱이 끼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백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어느 날은 눈앞에 있는 것이 어른어른거려서
갑자기 머리가 확 어지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풀쑥 주저앉았을 때가 있었어요. 5월, 3월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요. 3월이면 얼마 전인데? 결국 남편과 함께 백내장 수술을 받은 그녀. 수술하고 나니까 이렇게 외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매일 밖에 놀러 다니고 안 찍던 사진도 자꾸 찍고 그래요. 확 달라져요, 삶의 질이.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졌어. 수술 후 꾸준한 관리로 눈 건강을 되찾았다는 우등생. 그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외출 준비에 한창인 우등생. 먼저 노란 개나리를 닮은 외투 장착하고요. 그리고 외출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또 있다고요. 뭘 꺼내시는지. 바로 선글라스. 선글라스. 아, 선글라스. 그런데 꺼내도 계속 나오는 선글라스. 이게 대체 몇 개인가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선글라스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선글라스를 안 쓰면 낮에 밖에 안 나가요. 습관이 되신 거구나. 매일 끼는 선글라스. 그만큼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낮에 꼭 선글라스를 껴야 한다고요. 요즘 자외선도 얼마나 강한데요. 멋내기용이 아니라 필수품이라고요. 아, 나도 써야 되겠다. 안 쓰고 다녔는데. 안 돼, 너 너무 매혹적이라서 안 돼.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제각각 용도가 다르답니다. 이건 그냥 무난하게 쓰는 기본 선글라스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틴트 선글라스고요. 내 얼굴을 드러내기 싫을 때 쓰는 미러 선글라스. 그리고 여기서 우등생이 알려주는 선글라스 고르기 꿀팁. 선글라스는 기본 안경 알보다 살짝 큰 걸 써야 해요. 그래야 옆쪽으로 들어오는 자외선도 다 막아줄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나이 드신 중년 여성들이 사진 찍으면 꼭 선글라스 다 끼고 계시길래 아직도 못 부르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꼭 정말 필요에 의해서 쓰셨던 거지. 우리 편견이었어요. 어. 그 해가 쨍쨍할 때 우리 외출할 때 선크림은 꼭 챙겨서 바르시잖아요. 네. 근데 선글라스를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자외선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망막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리고 수정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수정체에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세포들을 손상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백내장 발생, 진행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자외선은 꼭 차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햇빛 쨍쨍한 날, 맑은 날 외출할 때는 꼭 선글라스는 필수로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공기 좋네. 아이고, 꽃도 예쁘고. 이게 무슨 꽃이야? 아이고, 예쁘네. 저렇게 선명한 색깔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복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꽃을 보다 말고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며 공원을 서성이는 우등생. 뭐를 찾고 계시네요, 지금.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정자에 앉더니 선글라스까지 벗는데요. 아이고, 좋다. 와, 저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래, 저런 색을 못 보면 사람이 우울해. 그렇게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우등생. 뭔가에 집중한 듯 아닌 듯 한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죠? 멀리 멍때리기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멀리 봐줘야 눈에 피로가 덜 쌓인대요. 그것도 아무거나 보는 게 아니라 초록색 위주로 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멀리 보고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기. 정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 눈은 자동으로 초점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체를 움직여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모양체라고 그 근육이 계속 초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너무 가까운 거를 오랫동안 보게 되면은 그 근육도 피로해지겠죠. 네. 너무 과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은 1시간에 한 10분 정도는 멀리 보면서 좀 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눈의 건강에는 좋겠습니다. 똥 7 9 이게 무슨 소리죠? 운동하시나? 눈으로 운동을 하는 건가? 뭘 따라가시는데? 6 그치? 아하, 이건 화투패? 뭐야, 화투잖아. 화투패를 공중에 던지면서 7 그 숫자를 맞히는 것 같은데요. 7 8 오, 이번에도 맞췄다. 아, 떨어뜨려 놓고 이게 뭐 나온지 6인지 7인지 8인지 그거 보시는 거네. 순간적으로 캐치하는 거. 눈의 운동 능력. 그치? 예, 이게 눈 운동하는 건데요. 던질 때 시선도 같이 따라가서 떨어지기 전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눈동자가 하트를 따라 막 굴러가고요. 초점을 빠르게 잡는 훈련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하트를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좋아. 좋아하는, 당당하시네. 근데 저게 실제적으로 저렇게 하면 좋아질까요? 눈은 중추신경계 뇌의 일부입니다. 이제 뇌신경이라는 게 12개가 있는데 눈하고 관련돼 있는 게 그 중에서 절반이에요. 저렇게 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 주변의 근육의 움직임 같은 거를 운동을 해줌으로써 운동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긴장도 풀어주고. 아니 학습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좋아하는 화투를 좋아하는 거 하면 그거는 딱 되는 거고. 즐겁게. 여기 모니터를 봐주실 거예요. 근데 무언가 빠르게 지나갈 건데 그게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나 이런 거 되게 약한데. 나도 약해. 일단 가장 어려운 걸로, 가장 빠르게 지나가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중해 보세요. 뭐야? 뭐가 지나갔어? 뭐야? 아, 했어? 빠르게 지나갔죠.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일자선 하나 같은 거에 지나간 건 봤는데. 지팡인데요? 좋습니다.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이제 조금 더 쉬운 걸로,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2단계로 속도를 낮춰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눈 크게 뜨시고요. 봤어요. 우산이네. 우산. 네, 정답 맞습니다. 우산이었습니다. 그 이 잠깐 사이에 눈 주변 근육의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못 느껴요. 저는 이 분위기 움직이지 못 느끼겠어요. 그냥 미친 듯이 봤어요. 그게 중추신경계 일부이기 때문에 눈 운동을 해주면서 뇌를 좀 더 자극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노년이 됐을 때 뇌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이런 방법을 응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눈 운동하다 보니 어느덧 식사 시간. 식단인데요. 뭘 먹을까? 오늘 재료는 단호박? 호박인데? 단호박. 제가 눈 건강을 위해서 매일 챙겨 먹는 게 이 단호박이거든요. 단호박에 눈 건강에 좋은 게 많다고 해서 간식으로도 먹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고 있어요. 그래? 몰랐네. 나 엄청 많이 먹는데 저거. 단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눈을 이롭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까지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눈에도 좋고 우리 몸 건강에도 좋고요. 오늘은 단호박 빵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 맛있겠다. 단호박을 이용해 빵을 만든다니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재료를 살펴보니 밀가루가 없습니다.
밀가루 없이 단호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밀가루 없이. 먼저 단호박을 썰어서 씨를 제거한 뒤 전자레인지에 7분가량 돌려서 익혀줍니다. 익은 단호박은 부드럽게 으깨주고요. 꿀과 달걀 노른자를 넣어 잘 섞어주세요. 달걀 흰자는 머랭을 쳐서 넣어준 뒤 거품이 가라앉지 않게 조심히 섞으면 끝! 이제 남은 건 요 전자레인지의 몫입니다. 7분간 돌려주세요. 그러면 부드럽고 촉촉한 단호박빵 완성! 오, 됐어. 완성됐어. 오, 맛있게 됐다. 계란찜 같은 느낌이다. 네, 머랭이 들어가서 약간 스펀지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야. 맛도 좋고 눈 건강에도 좋은 단호박빵! 아이고 맛있겠다. 나 저거 먹고 싶다. 그치? 우등생 먹지만 말고 맛 좀 알려주세요. 맛있다. 빵이 맛있게 잘 됐네. 단호박 빵이 부드럽고 고소해요. 생활 습관부터 식단까지 대단합니다. 눈 건강은 잃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지금은 눈 건강을 찾고 나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관리 잘해서 눈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동입니다. 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자기 건강을 찾는 거거든요. 자기가 관리하고 또 나아지는 걸 느끼니까 되게 씩씩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아까 토론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우리 우등생이 백내장 수술을 하셨잖아요.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해요. 2mm 정도 되는 작은 상처로 초음파 바늘이 들어가서 딱딱해지거든요. 백내장이 딱딱해진 부분을 잘게 이렇게 부숴가지고 작은 상처로 흡입해내는 식으로 혼탁된 수정체 백내장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인공 수정체를 넣어서 이제 초점을 맞춰주게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발전했네요. 갈수록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러면 인공수정체를 넣는 수술을 하면은 노안도 교정을 할 수가 있나요? 제가 그 스마트폰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또 봐야 되고 어떨 땐 연락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실제로 뭐 60대의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많아졌고 근데 스마트폰 보시는 거리가 보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10cm? 보시면 이렇게? 한 요 정도에서 하지 않나요? 25cm. 이게 팔 이렇게 살짝 폈을 때 정도.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33cm 근거리 시력입니다. 그래서 실제 33cm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특별한 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훈 학생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자를 가슴에 대고 가슴에 대고 33cm 정도 보시고 엄청 가까운데?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33cm는 어떠신가요? 33은 좀 불편해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멀리 가면은 글씨는 보여요. 이렇게. 과거에 이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멀리에서 보셔도 됐었어요. 한참 이렇게 페이지를 보다가 좀 네. 넘기면 됐었으니까. 근데 요즘 스마트 기기는 계속 작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cm가 잘 보여야지 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 인공수정체는 멀리는 보이는데 중간거리 이내는 잘 안 보이거든요. 특히 가까운 데는 거의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돋보기를 써야 되는데 요즘은 다초점이나 연속초점 렌즈가 나와 있어서 그 렌즈를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 이후에 멀리는 기본적으로 잘 보이게 되고 가까이까지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쯤 할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요. 그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모든 환자한테 적합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뭐 수술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본인 눈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하기에 적합한 눈인지를 검사를 받으시고 조언을 구하셔서 결정을 하셔야지 돼요. 수술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눈 건강을 유지시키는 게 훨씬 더 알뜰살뜰한 삶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좋은 것만 보고 살고 싶어. 현대인들이 가장 안 좋은 습관이 근거리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는 거는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50대 이후에는 매년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치료를 또 받으시고 눈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100세까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눈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intertime in London, are you making plans? Are you still rocking covers with your old red bands? If you're sitting in the places that we used to be. 나 요즘 살찐 것 같지 않아? 속상해 죽겠어. 봐봐. 뭐가 많은데? 그렇지, 많지. 나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타이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찐 거야. 한 5kg? 50 맞질 않는 거야. 내가 지금 내 배가 지금 저런데 지금. 힘들어야 빠지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상에도 아주 큰 문제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저런 거 와. 너무 심하게 하면 다이어트로 인해서 생긴 거지. 처음 들어봐요. 근데 비만으로 인해서 그렇게 생겼다는 거 사실은. 동공 바로 뒷부분이 수정체인데요. 이 수정체에 뭐가 보이죠? 하얀 게 있어요. 꽃이요, 꽃. 꽃 모양 같기도 하고 별 모양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보이잖아요. 네. 다쳐서 생긴 백내장이에요. 아. 이 경우가 외상성 백내장입니다. 수정체가 뒤쪽에 있는데 거기까지 다치려면 눈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약간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그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채널 A